탄핵 직후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정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가 겪은 정치적 격변과 외로움은 끝없이 고통스러웠으며 누구도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불행한 시대가 지나간 뒤 한국은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야 했다.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출신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이자 검찰총장 출신이었다. 그가 이룬 정치적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국민들은 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한 인물로 그가 떠안은 책임과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는 국무총리로 한덕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의원을 임명하며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기용하였다. 이러한 인선은 그의 리더십과 국가를 향한 비전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그가 선택한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6시간여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대통령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그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1월 15일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비단 정치적 승리만을 넘어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내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가 견뎌낸 고난과 역경은 그가 보여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과 용기를 더욱 부각시키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이끌고 결국 국가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으로 승화되었음을 알게 된다. 윤석열, 그 이름은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의 경로는 단순히 정치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법학을 전공한 후 1994년 검사로서의 길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경로는 단순한 검사의 길을 넘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9년 7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며 첫 번째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취임새서 그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검찰의 개혁을 넘어서 그가 지닌 철학과 신념을 담은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명확히 밝히며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루트비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을 이끌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의 경로는 때때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20년 그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의 갈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는 곧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직무에 복귀한 후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며 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 시기
윤석열은 단순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넘어서 국가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20년 12월 4일, 윤석열은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청구하였다. 2020년 12월 14일 시작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그에게 더욱 커다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했다.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의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였고 그가 무엇보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2021년 3월 4일, 그는 검찰총장에서 사임을 결정했다. 그가 사임을 발표하며 남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은 그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었다. 그의 사임은 단순히 공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비록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정치적 발걸음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예고한 것이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는 그가 앞으로 펼칠 정치적 여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그는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우리 사회의 뿌리라는 믿음은 그의 정치적 여정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의 정치적 여정은 202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은 곧바로 대선과 관련된 주요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는 2020년 1월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급격히 지지율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때 그의 지지율은 10.8%에 달하며 이낙연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계속해서 급부상하며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이는 단순히 그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닌 가치관과 정치적 신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길은 그가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가 이루어낸 업적과 그가 직면한 도전들은 모두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커다란 비전을 향한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그가 나아가고자 했던 길은 단순한 권력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심장을 지키는 길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는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랑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말에 충암중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그 당시의 전학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도 많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고독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오늘날의 그를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79년 그는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했지만 그가 경험한 아픔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 시절 1980년 5월 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다룬 모의 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정치적인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윤석열은 한동안 강원도로 피신해야 했고 그 시절의 두려움과 불안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한 후 1982년 그는 부동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부동시는 그의 일상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했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아픔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겪게 될 정치적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의 어린 시절의 고통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의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권력과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청년 시절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히 정치적 성공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깊은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그가 이룬 업적을 인정하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경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물이며 그의 여정에 대한 존경과 동정은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